자기가 국민의 어떤 그 시민의 공복으로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의 이익 내지는 개인의 어떤 실현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결국 공무원의 존재 이유가 없는데 그런 공무원들도 있다. 교사도 있다. 재판관도 있다. 이런 얘기죠. 고대 그리스는 어땠을까요? 고대 그리스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중에 가장 발달한 나라는 아테네고 아테네의 철학은 민주주의는 가장 발달한 형태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내서 바로 정책 결정을 광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 안 뽑아도 되는 거예요.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 뭐 이렇게 필리버스터처럼 나와가지고 저는 이번에 그 교육제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고 옆에 있는 친구 얘기해. 어떤 쪽이 더 좋을까요? 손을 드세요. 5대 4 예요. 앞으로 교육제도는 이걸로 할게. 아테네의 교육제도는 이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이걸로 끝인 거지. 그러니까 아주 좋아요. 명쾌하고. 하지만 다수결의 문제도 있어. 다수결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거. 소수. 4명이나 얘기했는데 결정은 5명, 6명이 결정했던 거. 그래서 4명은 뭐야? 내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민주주의에서는. 그죠? 근데 반영해야 되는 거야. 그죠?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플라톤은 뭘 했었냐면 그의 정치사상, 사회사상을 봐야 되니까 그가 생각했던 정치사상은 이런 거지. 이게 제가 그린 건데 이게 뭘 그린 것 같아요? 이거? 계급? 네, 맞아요. 그 플라톤이 살았던 아테네는 그 민주주의니까 계급이 없어. 근데 플라톤은 계급을 생각한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돈과 권력에 의한 계급이 아니라 영혼의 등급이 있다. 근데 등급은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뭐 계급처럼 막 딱 나눠가지고 내가 더 좋은 등급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사실 인간의 사회는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는 리더가 있고 그걸 따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거야. 어쩔 수 없이. 위에 있는 등급에 영혼의 등급이 있다. 등급이 뭐지?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이거 말고 뭐 특목고처럼 난 자동차를 잘하는 등급, 얘는 기술을 잘하는 등급, 얘는 공부를 잘하는 등급이 있다. 그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영혼의 등급을 가지고 이 사회를 나눠보니까 어떻게 나눠지냐? 3개로 나눠져요. 4개로 그랬네. 3개로 나눠지죠. 3개의 등급이 있는데 이 3개의 등급, 영혼의 등급 타고날 때부터 머리가 뛰어난 인간, 머리가 뛰어난 게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갖추면 사람들이 뭘 잘하는지 다 알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특성을 다 관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적소에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맡기는 거야.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될, 정치인들 중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그거야. 대통령이 모든 데 가가지고 다 문제 해결하지 않아. 어떤 사람을 앉혀. 이 사람이 가장 잘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럼 그 사람이 했던 일을 나한테 얘기해줘야 돼. 교육부 장관 바뀌었어요. 원래 김상곤 교육감에서 유은혜 국회의원으로 바뀌었는데 김상곤 교육감이 경질된 거야. 책임을 물은 거야. 국가 교육회의 때문에 국가의 교육을 혼란스럽게 한 책임이 있어. 그죠? 바꾼 거야. 근데 더 잘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저도 잘 몰라요, 유은혜. 근데 뭐 아는 선생님이 아는 분이 있기도 해요. 근데 여기 맨 위에 있는 등급은 지혜의 등급, 지혜가 뭐지?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으며 가장 옳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지혜의 영혼. 두 번째는 뭐지? 태어날 때부터 이 영혼은 뭐야? 이 영혼은 제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당시 그리스가 그 농사를 짓기 위한 척박한 부름지고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면 무역을 해야 됐어. 뭐 심어봐야 뭐 올리브 나무나 포도나무가 고작이야.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무역을 하는데 무역했는데 뭐해? 다 바다에서 다 뺏기는 거야. 누구한테? 해적에게. 해적으로부터 내가 벌어들인 돈을 보호해주는 계급이 중요한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 특히 전쟁도 매번 일어나고 도시 간의 전쟁도 일어나고 페르시아라는 대제국과도 국가 간의 전쟁도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지켜줄 사람들의 영혼을 뭐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용기를 가진 영혼. 용기. 브레이브하트. 용기라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지? 뭐니 해도 이 사회를 지탱하는 건 뭐죠? 돈을 버는 사람.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 이게 없으면 이 사람들이 지킬 게 없고 이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다스릴 게 없는 거야. 생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따라서 이게 제일 중요한, 1차적으로 중요한 거죠. 조선에서는 농사가 제일 중요했던 거고 이 나라에서는 무역.
무역인데 돈을 버는 게 주로 자기들 생산품을 파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어떤 영혼이 필요할까? 그치. 내가 벌었는데 내가 다 안 쓰고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에 세금도 내고 알뜰하게 잘 써가지고 우리 가족도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 이런 영혼을 우리는 절제라고 하죠. 낭비하는 도벽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걸 할 수 없죠. 절제하는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가 가진 것을 가장 적재적소에 사용해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급을 나누다 보니까 정확하게 나눠졌어요. 어떻게 나눠졌죠? 자, 보고 계시죠? 어떻게 나눠졌어요? 어떻게 나눠졌어요? 지혜라는 것을 가진 영혼은 통치자,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용기라는 영혼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군인, 무사, 사무라이, 백제, 사우라비, 뭐 비슷한 거야. 어쨌든 싸우는데 최적화된 사람들, 수호자라고 하죠. 절제의 영혼을 가진 사람은,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죠? 뭐 해야 되지? 돈 계산 잘하고 내가 벌어들인 것을 알뜰하게 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물건을 만들고 생산하고, 생산자지? 그때 당시에 그리스에서는 생산자가 뭐라고? 상인인 거죠. 수호자가 뭐라고? 군인인 거죠. 통치자가 뭐라고? 왕인 거죠. 이렇게 영혼이 잘 배치가 되면 그때부터 국가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잘 알아서 굴러간다. 자본주의를 처음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 보이지 않는 손처럼 누가 간섭 안 해도 알아서 잘 굴러간다. 지금 재판이나 사법부의 뭐 문제들 막 얘기하는데 우리가 판사들을 잘 뽑을 수만 있고 이 사람들 자기 적성에 맞고 인성을 갖춘 사람을 뽑았다면 이 사람들 간섭 안 해도 잘 재판할 텐데 그런 사람을 선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건 오로지 성공 지향적이기 때문에 재판관이나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다 뭐야? 똑똑은 한데 지식은 있으나 지혜가 없고 인성이 없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크게 알고 권력을 키우려고 할 뿐 백성들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이 지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인 거지. 서울대 출신의 것은 그냥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갖춰야 될 덕목이 더 중요한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플라톤의 정치 사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철인 정치라고도 하고 이렇게 잘 조화된 것을 정의로운 국가. 정의로운 국가가 플라톤의 정치 사상인 거죠. 기억이네요. 정의로운 사회 또는 정의로운 국가. 예전에 전두환이라는 그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추구했던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 거야. 근데 놀랍게도 그 사회는 가장 부정의한 사회였던 거지. 왜? 말만. 우리가 왜 문제가 있죠? 말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말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진심이 안 느껴져. 근데 말은 번드러하게 한다? 소피스트야. 여러분들은 소피스트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뽑으면 안 돼. 오늘 아침에 제가 서명하고 들어왔는데 뭘 서명했냐면 국회의원 중에 일 못하는 사람들을 파면시키는 법을 발의했어. 누가? 박주민 의원이 지금 발의했는데 저는 찬성해요. 일을 못하는 국회의원은 파면해야 돼. 왜? 내가 뽑았는데 잘못 보고 뽑은 거야. 근데 4년 동안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어. 잘못되게 가는 것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분 나쁜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왜? 내가 뽑았으니까. 난 안 뽑았어. 사실 난 잘 보고 뽑아. 근데 잘못 보고 보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정의로운 국가를 우리는 지향하고 있다. 플라톤은 그렇게 지향한 거지.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죠?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를 갈게요. 플라톤의 제자 두 번째 판서를 좀 예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지금 제 모습을 지금 유지하는 것만도 벅차. 이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의 핵심은 그거지. 행복. 인간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다.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 내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자아를 실현해야 행복한 거야. 자아를 실현하려면 어디서? 사회 속에서. 내가 무인도에 있거나 혼자 살면 자아 실현 따위는 필요 없어. 그냥 누워서 무화과 나무에 나오는 열매를 따먹으면서 잠만 자면 돼. 살이 찌어서 뭐 남들이 볼까봐 그런 것도 없어. 나 볼 사람도 없어. 난 살이 쪄도 상관없고 난 배가 부르면 좋은 거야. 그거를 추구하지 않는 게 이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을 빼는 거고 뭐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뿐이야.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신경을 쓰는 거지. 내가 만약 여러분 없으면 나 이렇게 수업 안 해도 돼. 이런 옷 안 걸쳐도 되고 뭐 사실 뭐 마음에 안 들면 수영복 입고 해도 되는 거야. 나 혼자 있으니까 내가 수영복 입고 이게 바나나 먹으면서 다리 한쪽 올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놀고 있든 게임하고 있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일단 노출됐잖아요.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노출된 것도 아니고 공적으로 노출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킬 걸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좀 뭐 제가 이렇게 막 나가게 사는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 속에서 플라톤이 정의로운 국가 얘기했듯이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데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어떤 존재? 아까 사회적 존재와 같은 말이라고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정치적 존재다 이렇게 정치적 존재 이 정치라는 말을 제가 좋아해요. 솔직히. 왜? 제가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 때 보면 1학년 때 꿈이 뭐였냐면 1학년 때 꿈이 정치인이었어요. 1학년 때 꿈이. 2학년 때 꿈이 언론인이었어요. 3학년 때 꿈이 언론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생기부에 나와 있어.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제가 언론사 시험을 열심히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교사가 됐는데 아직도 언론과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가진 본질이.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인간이 정치적 존재다라고 얘기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사회 속에 살면서 뭔가 정치 활동을 하는 거야. 내가 이게 맞고 이게 틀린 거라고 얘기하면 그건 정치적인 거. 그리고 내가 이런 걸 가르쳐서 여러분 따라오세요 하면 이게 정치적인 건데 정치적이 아닌 것처럼 마치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 있는 거야. 정치적 중립은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정치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정치적 존재니까 그래 뭐 할 수 있어 얘가? 인간은 정치적 존재니까 사회 속에서 아까 얘기 행복하기 위해서 뭐를 실현해야 된다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자기가 뭘 잘하고 잠재력이 뭔지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실현시키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나도 기분 좋고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느껴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자아실현. 사회 속에서 자아실현을 하는 존재, 정치적 존재이면서 사회 속에서 자아실현을 하는 존재. 이게 무슨 사회사상이에요? 조금만 더 봐. 그래서 자아실현을 하는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살면 사회나 국가가 선하다는 게 뭐지? 착한 거지, 잘 되는 거지, 좋은 거지, 선한 모습으로 발전한다는 거지. 선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간다. 다시 얘기하면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죠. 국가가 선한 모습이 있어야 그 속에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거. 국가가 정말 개떡 같은 국가면 거기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열정페이해도 실현이 안 되는 거야. 타고난 금수저가 아닌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뉴스에 보면 어떤 은행에서 뽑았는데 은행장 자녀들, 은행과 관련 있는 임직원 자녀들이 다 합격했어. 그 사람들이 뽑은 근거가 뭐야? 우수해? 성적이 좋아? 인터뷰를 잘했어? 인터뷰 조작된 거 아니야? 면접 볼 땐 누가 봤어? 네? 이렇게 나온다고. 왜? 불공평하다는 걸 느끼는 거. 근데 불공평하다 느껴야 돼. 제가 예전에 면접 봤을 때 불공평하다 전 느꼈어. 근데 저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약하기 때문에. 네? 방송사 시험을 봤는데 제가 또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내가 객관적이지 않아서. 근데 합격한 아이는 사장 아들인 거야.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장 아들이 정말 뛰어나네. 역시 사장님의 가정교육은 훌륭해. 그래서 사장 아드님은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뽑힌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그게 아닌 거야. 현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죠. 어떤 기준으로 뽑았어요? 대답해주나? 우리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그게 뭐야? 난 모르는데. 객관적인 규정을 제시하라고. 어떤 기준을 뽑는지 발표했는데 발표를 봤을 때는 그런 걸로 뽑는 거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뽑은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점수표를 공개하라고. 그리고 우리는 관례상 그런 걸 공개하지 않습니다. 끝. 빠이빠이. 네. 그런 거야.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공개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자, 그래서 국가는 선한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인간은 정치적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사상, 사회 사상이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뭘 생각할 수 있어? 이런 그리스의 이렇게 훌륭한 철학자들이 정의로운 국가와 자아 실현하는 국가를 꿈꿨구나. 자아 실현하는 국가는 뭐야? 각자가 각자의 그 잠재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해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국영수만 가르치면 자신이 잘하는 걸 다 실현할 수 있나? 아니지, 과목이 많아야지. 이것을 잘하는 학생은 이것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해주고, 저것을 잘하는 학생은 저것의 잠재력을 발휘해주고, 아이들을 만나면 잠재력이 되게 많아. 국수형 사탐이 아닌 거야, 잠재력이. 국수형 사탐, 적어도 4개는 아닌 거야. 적어도 60개는 넘어. 내가 카테고리로 묶어도. 근데 4개로 뽑는 거야. 문제가 돼. 왜? 잠재력이 다 발현이 안 되니까. 언제부터 발현하라고? 대학부터 발현하고. 고등학생은 그런 거 없다고. 누가? 교육 관료들이 그렇게 얘기해. 고등학교가 그런 게 어딨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왜? 그렇게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뭐죠? 고대 그리스를 지나면 로마죠, 로마. 로마라는 나라가 되게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라고 얘기해서 또 정치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로마라는 나라가 되게 놀라운 나라예요. 예전에 여러분이 그리스 신화에 관련된 책을 보면 로마와 트로이와 그리스 전쟁이 나오는데, 트로이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목마를 만들어서 비겁군이. 그 전쟁의 원인은 뭐였죠? 헬레나라는 미인을 파리스라는 트로이의 왕자가 자기 좋아한다고 꼬셔가지고 데려간 거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눈을 뜨고 있는데, 남편이 화나가지고 아가멤논이라는 그리스의 왕에게 부탁해서 연합군을 만들고 쳐들어왔는데 다 막아냈어. 왜냐하면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야. 누구도 그 성을 뚫을 수 없도록 완벽하게 만들어진 철저한 요새야. 근데 못 뚫으니까 어떻게 하지? 비겁한 수를 쓰는 거지. 술수. 우리는 다 도망갔다? 너네 이겼네? 목마 하나 갖다 놓고, 와, 우리가 이겼는데 얘네들이 뭐 목마 하나 만들어 놓고 갔으니까 이거 우리 상품이야. 우리가 이긴 상품으로 길이 전쟁의 역사관에 보관하자 해가지고 갖다 놨더니 그 안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나와서 문을 열고, 바깥에 배를 타고 나가있던 그리스 병사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을 함락한. 근데 그 트로이에 살아남은 그 왕족들이 어디로 갔냐면 로마로 가서, 로마 땅, 이탈리아 반도로 가서 로마라는 나라를 만들었어. 그럼 누구지? 누가 이겼지? 로마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다 사라지고 나서 다시 그리스보다 훨씬 더 큰 대제국을 만들었다. 트로이가 이긴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트로이들이 로마를 만들었어. 어쨌든 로마의 정치는 뭐야? 지금 중요한 거 이제 마무리. 로마의 정치는 그리스처럼 광장 아고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손들어서 찬성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제국이 커졌어. 이탈리아 반도만 해도 로마 시민이 10만 명이 넘어. 근데 로마는 이미 지중해를 제패했어. 식민지도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식민지 시민들에게 다 시민권을 준 건 아니고 로마 시민에게만 시민권을 줬어. 시민들은 뭐야? 선거할 수 있고 나의 대표를 뽑을 수 있죠. 뽑았어. 이러한 시민의 대표로 뽑은 사람들이 원로원이죠. 원로원. 그 스타워즈에 보면 제다이의 기사 막 나오죠.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원타크 이런 게 다 로마 제국의 형태를 띠고 있어. 그 모습들이. 근데 원로원은 누구죠? 시민의 대표야. 시민은 로마 시민. 시민이 선출했어. 근데 당시는 원로원 정치가 로마의 정치 사상인 거죠. 시민의 대표를 뽑아서 정치한다. 이게 사회 사상인 거지. 왕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근데 당시에는 왕도 있죠. 황제. 황제한테 어떻게? 원로원에서 자, 이거는 로마 시민의 뜻입니다. 황제께서는 지금 당장 갈리아로 출병하셔서 갈리아를 정복하라는 시민의 요구이니 즉시 군사를 출동시켜 주십시오. 황제에게 정책을 건의하면 황제가 검토 후 실행하는 거지. 네, 이게 원로원 정책. 여기까지. 로마는 원로원 시민의 대표를 뽑아서. 자, 오늘 갑자기 제가 라이브 켜가지고 놀라셨죠? 네, 많이 놀라셨는데 놀라지 마시고요. 네, 제가 순간순간 좀 더 준비가 된 방송으로 찾아가고, 오늘은 제가 준비가 사실 안 됐는데 그래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번 틀어봤어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